네, 안녕하세요.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팩토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팀이나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코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코드를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코드 정말 더럽다. 그리고 그 코드상에서 한 며칠 정도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코드는 리팩토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리팩토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더러운 코드를 봐서 리팩토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팩토링을 했어요. 그러면 리팩토링에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죠. 그 시간을 쓰고 나서 결과는 똑같아요. 물론 그 내부의 코드는 깨끗해졌고 리팩토링을 한 개발자도 더러운 코드를 발전을 시켰으니까 뿌듯함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코드 바깥에서 프로그램의 로직만 봤을 때는 리팩토링 전이랑 전혀 차이가 없어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비용은 들어갔는데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안 좋은 케이스는 리팩토링을 하는 과정 중에 버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팩토링을 전혀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리팩토링을 해야 되는 케이스는 너무 분명해요. 리팩토링을 함으로써 얻어가는 효용이 리팩토링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시간, 버그가 들어갈 수 있는 리스크까지 합한 것보다 클 때만 리팩토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리팩토링이 필요한 코드는 생각보다 매우 적어져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왜 더러운 코드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팀에 있는 코드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10명의 사람이 거쳐가면 10명의 다른 스타일의 코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진 기준에 맞춰서 코드를 짜진 않을 거예요. 이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 건데, 발전을 하지 않는 프로그래머들 중에서 90년대 스타일로 짜시는 분들, 2000년대 스타일로 짜시는 분들 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90년대라고 하면은 그때는 컴파일러가 성능이 좋지 않았을 때잖아요. 코드를 보면은 다 옵티마이제이션을 개발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코드를 아직까지도 2020년대에도 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2000년대에는 모든 C++ 코드를 자바 스타일로 짜시는 분들이 있죠.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활동하는 2020년대에는 가독성이 높고 이해하기 쉽게 짜는 게 트렌드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내 스타일대로 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2000년대 아니면 메타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섞이면서 코드의 일관성이 사라지게 되고, 일관성이 사라지게 되면 리팩토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더러운 코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래되면은 그런 더러운 코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결론으로 가서 더러운 코드는 시간이 가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 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은 처음에 코드를 만든 시니어 개발자의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시니어 개발자는 피처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그럼 피처 A를 듣게 되고 피처 A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피처 B, C, D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받게 되고, 그 개발자는 그 피처에 맞춰서 개발을 해주겠죠. 거기서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원래 있던 사람 나가게 되면서 코드가 더러워지는 건데, 사실 처음에 만든 시니어 개발자가 이 피처 A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들었을 때 더 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과연 이게 피처 A만 필요할 건가? 아니면은 미래에 피처 B, C, D, E, F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공통점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피처에 맞춰서 처음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보면서 개발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코드 전체적인 일관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일관성이 있는 코드는 그 일관성에 맞춰서 다음 개발자도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일관성이 있는 코드는 리팩토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프로젝트 시작을 했을 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 안에서 코드를 만들어 가는 게 시니어 개발자의 역량이 되는 거죠. 그러한 연륜과 역량 때문에 시니어 개발자가 비싼 이유예요. 임팩트가 크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의 주제였던 리팩토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더러운 코드를 보게 됐을 때 리팩토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의 뿌듯함을 위해서 리팩토링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리팩토링을 하게 되는 케이스는 오직 그 효용이 비용과 리스크보다 클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리팩토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고, 리팩토링 할 시간에 아까 말한 거 있죠. 어떠한 요청사항이 오면은 그 요청사항만 빨리 만들어서 일을 끝내는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요청이 들어올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한 요청들 사이에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고, 시스템적 사고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코드는 일관성 있는 코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더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개발자의 역량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한 줄 요약하면 코드 리팩토링 굳이 할 필요 없다로 이번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